292페이지에서는 보셔야 되는 게요. 292페이지 제일 밑에, 나머진 볼 필요 없어요. 29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법 공부하실 때 안 본다는 얘기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건데, 대표적으로 거기 간주 공급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요 간주 공급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무상 공급. 그래서 간주가 대부분 공짜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공짜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상 공급인데, 무상 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간주 공급이 재화의 무상 공급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왜냐면 물건 공짜로 준 거 세금 안 내면 정상적으로 물건 팔 사람이 없죠. 왜요? 정상적으로 물건 팔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점상. 진짜 싫어해요. 거짓말 안 하고. 예전에 제 친구도 음식점 할 때 이제 저녁에 놀러 가면은 뉴스 보다 보면은 노점상 얘기가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입에다가 모터 달아요. 쌍욕을 막 해요. 막.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노점상 분들은 일단 임차료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카드 거래예요, 현금 거래예요? 현금 거래예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요즘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짜로 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용역은 대부분 서비스거든요. 이건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도배를 해요. 열심히 도배를 하고 왔는데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작은 방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 다시 해주세요. 공짜로. 그러면 공짜로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날 가갖고 공짜로 해줬어. 근데 집에 왔는데 세무서에서 전화 온 거예요.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로 일해줬는데 얼마를 거둘 거예요? 공짜로 일했는데 100만 원 내래. 그럼 열 받겠죠. 공짜로 일했는데. 그래서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반항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공짜로 일해서 기분 안 좋은데 세금 내려.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안 걷어버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몸으로 공짜로 일하는 것들은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받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은 세금 걷기가 편해요. 물건 하나당 얼마, 이런 가격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세금 내라.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와요.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리고 특수관계인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1층이 현재 비어 있어. 그리고 친척 애들 중에 한 명이 쉬고 있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1층이 비었어. 너 와서 커피숍 할래?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는 분한테 가갖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요, 저희 1층이 비어 있어요. 공짜로 빌려드릴 테니까 커피숍 하실래요? 그러면 욕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건 거예요. 누구한테요? 특수관계인에게. 그리고 왜 부동산, 요게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이에요. 왜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만 걷냐면, 이 부동산 임대가 월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느 지역에 한 평당 얼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세금 걷기가 어때요? 수월하죠. 요 지역은 얼마니까 너 얼마 더 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나는 사람 위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써요. 그리고 돈은 받는데 페이백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만 받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돌려줘요. 페이백 해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친인척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호의를 베풀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TV 보다 보면은 열받을 때 있잖아요. 자기는 모른대. 혜택은 다 받았어.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나는 혜택 안 줘? 사람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때 누구였지? 나경원 씨 그때에도 한번 난리 났었고. 왜냐면 그때 서울대인가 어디 연구소 빌려줬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댓글에다 이렇게 달았죠. 나도 빌려줘. 나도 갈게. 왜냐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뭔가를 빌려줬어. 뭔가 있으니까 빌려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럼 나도 해주든가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누구한테요? 특수관계.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 근로의 제공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로 제공하시면 소득세 냅니다. 부가세 안 내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월급 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부가가치세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은 근로소득세 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자가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무슨 세를 낸다? 소득세를 낸다. 왜냐면 용역이 몸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근로 제공하는 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왜 안 내도 되냐면 우리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사업자면은 그 부가가치세 낼 수 있겠지만 우린 그냥 일반 개인이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입. 제가 앞으로 수입만 나오면 병적으로 이것만 쓸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수입할 때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세관 다 거치잖아요. 그래서 세관 거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많이 사셨거나 하시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익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세관장이 발행해요. 그래서 인천세관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세관으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근데 이거를 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내게 하려고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 거래는 부가세 내잖아요. 그럼 수입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면 뭐가 생겨버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는 게 쌀까요? 수입하는 물건이 쌀까요? 수입하는 게 싸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싼 것만 골라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물건 가격 그대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물건 안 팔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런 마케팅은 안 통해요. IMF 시절에는 통했어요. 뭐가 통했냐면 한국 거 씁시다. 국산 애용합시다. 이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CR도 안 먹혀요. 한국 거 씁시다. 안 먹혀요. 무조건 지금은 가성비, 가심비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 좋은 거, 싸고 좋대.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죠. 이거 어느 나라 거야? 신경 안 쓴다고요. 왜냐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외국 게 너무 싸버리면은 우리나라 거 안 팔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세금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해요. 왜냐면 가격 경쟁력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물건 안 팔려요. 만약에 한국, 일본, 중국 게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중국 걸 많이 사요. 어쩔 수 없이. 중국 게 뭐 하니까요? 싸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 가격이 비슷해. 어느 나라 거 사요? 한국 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본 거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일본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물건은 좋아. 나라는 싫지만.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때요? 많아요. 실제 일본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는 것도 솔직히 많긴 하니까. 근데 가격까지 비슷해. 그러면 일본 것도 우리나라 거만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세관.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와이프가 여기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 갈 때 아시는 분이 이 얘기 했대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빼주겠다고. 근데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금액 나갈 것만큼 뭘 살
여력도 없었거냐, 살 생각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뭐 갔으니까 비싼 건 아니었고 140만 원짜리인가? 한 380불? 4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사갖고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잠깐 좀 보재요. 왜냐면 그 이름이 비싼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짝퉁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어쨌든 프랑스였겠나? 이탈리아였나? 어쨌든 그쪽 거였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프라다하고 이름이. 근데 프라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더니 아니네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빼돌리려면 빼돌릴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관원 직원분들이 좀 있어갖고 연락 달라 그랬는데 제 와이프한테 그랬죠. 연락할 거 없어. 안 살 거야 어차피. 돈도 없어. 제일 부러웠었던 게 제가 6박 7일 갔다 왔거든요.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돈이 없어서. 원래 돈 있었으면 뭐 원래 크로아티아 가자 그랬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크로아티아가 1인당 거의 돈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 없었어요. 여유 자금 자체가. 집 알아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기요. 신혼여행 유럽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얘기했더니 거긴 또 싫으시대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하고 관련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괌아니면 사이판 이렇게 했는데 사이판이 그냥 휴가 보내긴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괌으로 가시고 쇼핑할 데는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백화점이. 거기만 6박 7일 동안 7번 갔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가서 부러웠던 중국인 아저씨 아줌마가 있었죠. 돈이 많은지 뭐 명품 매장들 많잖아요. 백화점이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격 좀 보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비싼 데니까 안 들어갈 거야 막 그러는데 그 아저씨 둘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손잡고 막 들어가서 막 사더라고요. 그럴 땐 좀 부럽긴 했었죠. 나도 능력이 되면 막 사줄 텐데. 근데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마 외우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할 때 계속 적어 드릴 겁니다. 수입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그래서 보시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샀어요. 뭐를 샀어요? 책은 면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우리 책 같은 거 사면 특히 이제 뭐 컴퓨터 관련 책이나 이런 자격증 관련된 책을 사시면 그 안에 이거 들어 있었죠. CD. CD는 과세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은 면세고 CD는 과세야. 그러면 이거를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정리를 안 해주면은 거기 물건 파시는 분이 책 살 때마다 책을 찢어갖고 그 안에 있는 CD 따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책은 면세고 CD는 과세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은 여기에서 주가 뭐냐? 여기에서 주가 책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면세로 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음악 CD를 샀어요. 음악 CD도 팔잖아요. 그러면 CD는 뭐라고요? 과세야. 근데 음악 CD 같은 거 사면 뭐 브로마이드도 있고 책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면세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악 CD가 주잖아요. 그러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걸 안 하면은요, 점원분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점원분들이 세법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바코드 찍으면 얘가 알아서 과세, 면세 이렇게 다 나누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그분이 이게 과세인지 알고 파는 거 아니고 면세인지 알고 파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냥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삑삑삑삑삑 찍은 다음에 영수증 보면은 거기에 별표 체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면세. 근데 그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지 그분들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정리 안 하게 되면은 그 물건 파시는 분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고요, 얘는 면세고요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지니까 국가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된 거래 쫓아가는 거예요. 주된 거래가 과세면은 과세, 면세면은 뭐예요? 면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295페이지. 얘는 진짜 많이 내요. 시험 문제 단골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95페이지 보시면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인데 이거 왜 많이 내냐면은요, 결론은 중요해서 많이 내는 거예요. 또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요게 이거 되거든요.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3월 31일. 세금은 4월 25.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에요. 신고 및 납부는요 7월 25일까지. 만약에 3월 3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사장님 입장, 국가 입장 말고. 사장님 입장이면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왜요? 하루만 바꾸면 세금을 내야 되는 날짜가 3개월 뒤로 늦춰져요. 그러면 늦춰지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돈 가지고 사업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너 사업하는 건 솔직히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세금. 너 세금 많이 내야 돼. 네. 너 이번 달에 많이 팔았잖아. 그거밖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냥 세금 이제 걷는 거지.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십시오. 이게 원래 국가에서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짜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안 정해놓으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짜를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뭐 하니까요? 늦게 내니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일날 팔았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업체한테, 특히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에 팔았을 때는 연락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마감 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월 마감. 그래 마감 치면은 거기에 새로운 게 들어가면 그분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일날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화해갖고 이거 오늘 거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4월 1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둘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쉬하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전화하면은 난리 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서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한쪽에서 죽어도 오늘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해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둘이서 쿵짝이 맞아야 뭔가가 되는 거지 혼자서 우긴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필요한데 거기 밑에 박스 외우진 않을 건데 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판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서 마트 가갖고 열심히 주소 써. 주소 담았어. 그 다음에 이제 카트 갖고 가갖고 거기 캐셔분한테 드리죠. 그래 캐셔분이 찍은 다음에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현금 주든가 카드로 주든가. 네. 근데 카드로 주면서 3개월이요 그러면 할부되는 거고 일시불이요 그러면 외상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할부는 몇 개월 이상 돼야 할부일까요? 2개월이에요. 일시불은 할부 아니에요. 일시불 빼고 2달 이상부터를 뭐라 그래요? 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3개월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무이자 할부. 그게 대부분 2, 3개월 짧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론상에서 할부 그러면 2회 이상 내는 걸 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캐셔분이 찍은 다음에 나한테 주죠. 그러면 나 인도 받았죠. 이제부터 얘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한 다음에 반품하지 않는 이상 이 물건은 누구께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그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 그리고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장기 할부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무슨 할부라고요? 단기 할부. 장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2번하고 4번하고 묶을 거예요. 똑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2번에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그래서 설명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장기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넘도록 할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금액이 어떻죠? 비싸요. 설마 10,000원짜리를 20개월 할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000,000원은 20개월 할부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기간이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액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10억짜리를 짓기로 했어요. 계약금으로 1억 받았고, 그 다음에 30% 완성하면은 3억 주고, 60% 완성하면은 3억 주고, 그 다음에 100% 완성하면은 나머지 주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받아요? 건물 하나 짓는데 기간이 어떻죠? 오래 걸리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나 돈 많아.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10억짜리인데 10억을 다 줘버렸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짓다가 말고. 아니면 짓다가 이거 돈 더 들어갔으니까 돈 더 내놔. 돈 안 주면 그만 지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계약금은 조금 걸고, 짧은 것들은 계약금 조금 걸고 다 끝나면 나머지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이것도 명시를 해야 돼요. 추가금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로는 추가금 없다 그랬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겨요? 추가금이 생겨.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돈 안 주면 뭐예요? 철수.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아까 제가 폐업 얘기했었잖아요. 그 케이스예요, 딱. 그리고 절대로 다 주면 안 돼요. 다 주는 순간 100에서 90명 이상은 돌변해요. 근데 그 나머지 10명을 만날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 그렇게 장사하면 망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간이 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그 다음에 금액도 뭐예요? 커요. 그래서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는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 1년보다 길다. 그 다음에 금액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간에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번에 안 주고 나눠서 줘요? 금액이 뭐 할 거니까? 클 거니까. 만약에 5,000원이야. 그럼 그냥 5,000원 줘버리면 되죠. 왜요? 5,000원 못 받으면 많은 거지. 크게 상관없으니까. 근데 5억이야.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요. 5억 줬는데 하다가 말거나 5억이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나한테 영향이 크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잘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준비를 해도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공인중개사들 끼고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저도 열받았었는데 내 건 아니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 전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 전세 관련돼서 효력이 당일날 발생해요? 그 다음날 발생해요? 그 다음날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사이에서 수수료만 받아 처먹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다른 집주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들 그래서 욕 처먹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는 얘기를 해줄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장소 제공만 했대요.
그럼 돈은 왜 받아요? 이거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수수료 내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 내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쪽팔려요. 솔직히. 태국 가면은 태국 식당에 입장 금지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잖아요. 일부 식당에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예요? 중국. 중국은 시끄럽고 더럽게 먹어서 입장 금지고, 한국은 노쇼가 많대요. 예약해놓고 딴짓 가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안 해. 연락해보면은 우리 딴짓 갔어요 이런 식이라, 한국 사람 출입 금지인 식당들이 태국 가면 몇 개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시끄러워요. 저도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중국 사람들 몇 명 모이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솔직히 좀 깨끗한 나라는 아니니까, 오늘 워낙에 먹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잖아요. 다리 있는 것 중에서는 상다리하고 책상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다라 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출입금지인 식당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쪽팔린 얘기예요 솔직히.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쇼가 워낙 많아. 그 다음에 5번도 잘 봐두세요.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이런. 요거는 뭐냐면, 우리 가공이라는 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무역 형태를 임가공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있는 물건들을 일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그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이제 가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가공을 맡겼어. 그러면 상대방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그때 돈 주면 안 돼요. 가공된 걸 일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검수를 해야 돼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만약에 돈 먼저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먼저 줬어. 가공된 거 갖고 왔어. 봤더니 개판이야. 요거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돈 또 달라 그래. 한국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은, 중요한 돈은 항상 언제 줘야 돼요?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안 그러면 뒤통수 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뉴스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면 나라 안 굴러가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나쁜 사람한테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아니, 나쁜 사람들이 진짜 더 많으면 나라 옛날에 망했죠. 그래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의제, 거기에서 폐업 좀 봐주세요.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7번에 무인 판매기, 자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뭐 할 때요? 현금을 인체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제가 간접세라고 써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돈으로 세금 낸다, 남의 돈으로 세금 낸다? 남의 돈으로. 그러면 이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꺼내야 내가 뭐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못 꺼낼 때, 돈 꺼낼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수출이 있는데, 수출은 세무 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거기 기적일이라고도 있죠? 기라고도 써 있잖아요.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예요. 우리 배에 선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일은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할 때에 무조건 배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급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백신 같은 거는 배로 안 오잖아요. 워낙 오래 걸리니까. 다 뭘로 와요? 비행기로 와요. 그래서 비행기에다 실어서 보내는 거는 기적일.
그 다음에 배로 보내는 건 무슨 일이요? 선적일. 근데 일반적인 물건들은 배로 많이 다녀요. 왜냐면 배값이 비행기 값보다 뭐 하니까요? 저렴하니까, 싸니까. 우리 한 번에 보낼 때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막 쑤셔서 넣으면 엄청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컨테이너 운반하셨을 때 공짜로 많이 얻어 먹었는데, 저는 처음에 공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공짜는 아니고 날라다 주고 돈 조금 주면은 한 두세 배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먹었었던 게 가리비. 근데 참고로 가리비 국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네. 낙지도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국산 있긴 있는데 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낙지하고 가리비는 시컷 먹었었던 것 같아요. 툭 하면 그거 날르시고 한 10만 원 주고 한 몇십만 원어치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한때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아갖고 막 옆집 주고 앞집 주고 막 그랬었었죠. 근데 남들은 그거 먹기가 쉽진 않았었던 시절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변에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 계시면 뭔가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나오면 됐구나. 296페이지. 두 개만 더 보고 끝낼 겁니다. 거기 특수한 경우 좀 봐주세요. 박스에 보시면 뭐한 경우요? 특수한 경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간주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건 임대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간주나 의제 나오면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이자예요. 이자는 임대료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를 임대료라고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은요. 저번 주에도 한번, 어저께인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불로소득. 네. 불로소득은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 안 해요. 일하기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통장에다 넣었어. 근데 친구가 와갖고 코인으로 2억 벌었대. 일하기 싫어진다니까요. 맞죠? 왜요? 코인 그냥 넣어놓고 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든가 떨어지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절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로소득이 위험해요. 누가 위험하냐면 처음 한 사람들은 이미 다 따고 나왔어요.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일명 마지막에 꼭지점에서, 누군가는 꼭지점에서 살 거라고요. 원래 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잃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잃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잃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아예 이제 은행한테 야 너네 빌려주지 마 라고 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요. 왜냐면 국가에서 봤을 때 왠지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어. 여기에서 더 오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계속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국가하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벌 거야. 지금까지는 돈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못 버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코인 때도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코인 하지 말라 그랬죠. 했죠. 4명 죽었어요. 4명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꼭지점에서 물린 거예요. 안 올라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올랐겠죠.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비싸니까. 근데 못 버텨요. 웬만한 정신력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어요. 떨어져갖고 100만 원 됐어. 버티겠어요? 이거 오르는데 최소 몇 년 걸려요. 한 3, 4년 걸린대. 못 버텨요. 미쳐요, 사람. 진짜로. 1억도 필요 없어. 1000만 원만 투자해보세요. 100만 원만 내보세요. 진짜로 살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진다고요. 사람들이 불로소득이 되게 돈 번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 1등이 연타로 계속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자기 돈으로만 하면 괜찮은데 항상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돈 빌려서. 그러면 혼자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친구한테 돈 빌렸어. 근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친구분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 관련돼서 국가에서는 100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도 이제 과세를 하려고 국가에서 준비 중인 거고.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우리가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 내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거기에 10%만큼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 되니까. 왜냐면 불로소득이 많은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잃는 사람의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예. 왜냐면 이건 합법이잖아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잖아요. 주식 합법이죠. 그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도 거의 합법화 됐죠. 그러니까 합법으로 돈을 버는 건데 돈 버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니까. 근데 돈 버는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은 그걸 누가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댓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선택한 걸로 일을 해서 갚아라. 근데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24시간 일만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그것도 고임금으로.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에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죠? 종료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날짜가 없으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그러니까 날짜를 하되 그냥 마지막 날로 해. 뭐만 내면 되니까요. 세금만. 그래서 그 밑에 거는 뭐냐면 이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영역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불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그러면은 선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서 한 번에 줘요, 임대료를. 그리고 그분들은 그 날짜 지나면은 이제 건설이 끝난 거잖아요. 공장 짓는 게, 건물 짓는 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선불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치를 냈는데 3월부터 5월까지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3월 달은 일기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4월하고 6월 달까지는 일기 뭐죠? 확정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5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세금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나누어서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무슨 일로 보라고요? 종료일. 왜냐면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날짜는 한 번에 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날짜로 해서 뭐만 잘 내시면 돼요? 세금만. 근데 솔직히 국가에서는 그 날짜 맞춰서 세금만 잘 내면은 뭐라고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날짜 같은 거 막 어기려고 그러고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엔 욕 안 할 건데 국가. 세금 안 낸 사람들 해외 출국만 막았으면 좋겠어요. 할지도 안 할지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는 안 내요? 세금은 안 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라 안 막는 거예요. 왜냐면 그놈들의 친구가 변호사고 검사고 국회의원이니까. 아는 놈들이 하지. 저희 같은 서민들은요. 세금 안 내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 못 자요 진짜. 내가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지?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정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돈 빼돌리는 것부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두 발 뻗고 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날짜가 부정확한 것들은 언제로 한다고요? 그냥 마지막 날짜. 네, 종료일. 그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할 거고요. 내일 끝낼 거예요. 내일 딱 마무리 돼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 되면은 한 2, 30분 정도 남을 거예요. 평균 요 정도 하면은 한 2, 30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실기 조금 왜냐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라던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집에서 이제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내일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마무리